행정적인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그 농식품부 요새 계란이 화두인데. 예, 계란이 요새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죠.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2억 3천만 개 수입. 1억 3천만. 2억 3천만. 2억 3천만 개. 예. 그게 이제 이달 지금부터 들어옵니까? 이미 들어오기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몇 천만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중에 풀리면은 계란값이 좀 떨어지나요?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일 우리 국내 생산이 4,900만 개가 나옵니다. 매일? 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 들어온다는 게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며칠 분량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서 일종의 가격을 좀 낮추는 메뚜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저희가 전년도 7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0.1%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억 3천만 개가 더해지면 8월에는 저희가 작년도 8월 대비해서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2억 있습니다. 3천만 개라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한 5천만 개 정도 생산되고 소모되니까 한 4, 5일치밖에 안 되지만 4일치.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거 생산이 되면서 그게 더해져서 여기저기 마트에 그것이 싼 가격으로 풀리니까요. 역할을 합니다. 국민 1인당 하루에 계란 한 개쯤 먹는 한 개씩 드십니다. 애기들까지 다 합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좀 요 싼 달걀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계란 생산이 0.3%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었었고 지금 7월 전체 통계로 상태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는데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해 보면. 갑자기 국민들이 왜 계란을 갑자기 더 많이 아무래도 이제 드시기 달걀이 예. 다른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기도 돼지고기가 하고요. 비싸진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국내 계란은 지금 수입하는 것은 일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프리미엄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대개 일반란이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유정란, 무슨 란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반란도 일반란도 있고 그런 프리미엄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아요? 양적으로는 일반란이 더 많은 것으로 예. 어쨌든 이게 농작물 가격은 진폭이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심하게 크죠. 예.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 겨울에 좀 조류독감 피해가 컸습니다. 컸어요? 예. 이제 물가 안정에 나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농어촌에 이게 여기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면단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거기다가 버스 운행을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비용이 커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상황 혹시 아세요? 예,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82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교통 체계로 근데 이게 그럼 택시를 보내줍니까? 택시 아니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버스 같은 이런 형태인데요. 부르면 오는 걸로? 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몇 사람 안 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화해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AI를 여기에 도입한 모델을 5개 군에 먼저 도입을 합니다. 통계를 뭐 봐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암 같은데 시범 사업 한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대기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타는 사람이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요응답형으로 수시 운행하는 게 훨씬 더 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을 하려면 운전기사의 유지비, 관리비 등등이 들 텐데 그냥 부르면 가서 차 태워다 오는 게 훨씬 지금은 싸게 먹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은 버스 요금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에 어디 보니까 무슨 100원 택시인가 이런 거 그때 운행했었는데
많은 지금도 지역들이 하고 여러 있어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100원 택시. 그다음에 이거는 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물복지 전담 기구, 예. 동물복지진흥원. 복지진흥원 또는 복지청 뭐 진흥원, 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할 텐데. 예, 그게 저기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전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결론이 난 거는 총리실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두고 근데 이게 뭐 수의력 문제도 있고 검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물 보호나 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추진을 하면서 관련 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동물은 또 많이 늘고 있을까요? 근데 업무가 사실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애완동물들이 많이 많습니다. 크니까. 예. 요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담 기관을 지금, 하나 만든다. 예. 어차피 그렇게 결론이 나서 빨리 합시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근데 다른 기관 하나 줄이시면 네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물 복지원 이건 좀 빨리 추진을 하기로 하고 설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들이 지금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아까 보고에 있긴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진료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펫보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이 전국에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중 취약한 가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공 상생 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수가를 낮게 받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자주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비 공개를 좀 하자. 그래서 좀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 이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보건소에 동물 진료과를 만들자. 예. 그랬더니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랬더니 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반발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전에는 이 동물 진료를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했잖아요.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경미한 질병이나 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 병원을 찾았고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다 세금 내는데 그것도 약간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이러면 또 욕을 하려나? 어떤가요? 근데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엄청 많죠, 우리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1,500만 가구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 상생병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운영을 시작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구로 1,500가구, 1,500만이면 되게 한 50%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500 제가 하여튼 헷갈립니다. 가군지 1,500만 명일 가능성이 많죠. 명.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보호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또 일면 들기도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맞습니다. 동물까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이거를 확대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뭐죠 그게 새끼 못 낳게 하는 뭐 중성화 이런 건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 이런 것도 사실 꽤 비용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은 이견이 없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나 이런 걸 일부 좀 해보는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또 부분에 대해서 좀, 동물 예를 들면 어디에다 공공 영역에서 동물 진료나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한번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이따가 대충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진료비 부담은 실제로 매우 큰 것 같아서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뭐 시범 사업도 한번은 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농업 직불금 얘기는 특별히 좀 없던데 예.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 말씀 주셔서요. 전에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농업 직불금 받았다고 막 그만두고 막 그런 데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말로는 지금, 실제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농지조사 하는 것하고도 사실 관련이 됩니다. 농지조사 하는 게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이제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직불금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직불금을 수령을 하고 농사는 다른 분이 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 아 예. 근데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농사 지을 기회를 뺏긴다. 근데 나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절대로 딴 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농지조사를 할 때 약간 현장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준 이게 한 10년 거의 가까이 돼가네. 제가 과거에 들은 선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 공부를 하다가 그때 받은 자료, 꽤 오래전 자료예요. 네. 우리나라는 농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그때 당시로는 내 기억으로 한 270만 원, 일본이 한 750만 원, 유럽이 한 1,200~300만 원, 미국이 2,000이 뭐 그리고 어디가 뭐 한 2,000 많이 해준 데가 한 2,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텐데. 네.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금, 농가 지원금 수준은 얼마나 돼요? 그 국제 비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제 비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대충. 기억이 안 되는데요. 우리 농가 수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지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고, 농외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그게 얼마 정도예요? 그게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맞나요? 농가 소득에서 1,5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맞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1,500, 2,000. 예. 엄청나게 많아졌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가? 그 사이에 10배 올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평균이니까요, 대통령님. 네.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소득 분위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평균 액수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비슷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늘은 건가요? 많이 그동안 그때는 터무니없이 늘어났는데요. 적었어요. 예. 그때 제가 그게 한 2018, 17, 16년 뭐 이럴 때쯤 기준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 10년 전쯤 기준으로는 일본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게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잣대를 놓고 한번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작업은 해야 하는데요. 아마 통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의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 열위라고 보고 여기는 빨리빨리 사실은 정리해서 도시의 산업 영역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네. 보조금을 주는데 네. 그 보조금이 좀 적정해야 사실은 농민들도 견뎌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비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뭐 세판이나 FTA니 나중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필연적으로 농축산업, 농업, 축산업 분야의 양보를 요구당하잖아요. 산업 부문 공업화된 부분이 좀 진출하려면 농업 분야를 축산 분야 이런 거 양보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다른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계속 우리 시장 개척하려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금씩 걸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또 화가 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규정,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바꾸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익 보는 집단이 손해 보는 집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 그게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FTA 체결할 때 무슨 기금인가 뭔가를 1조 원 만들기로 상생협력기금 하기로 했는데 예. 그거를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네. 당시 기준으로도 예. 그나마 안 되고 한 30%밖에 3천억밖에 안 됐다고? 올해가 끝입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고. 30%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참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1조 원인데 맞습니다. 결론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출액의 몇 퍼센트 뭐 하든지 아니면 수출로 인한 이익의 뭐 0. 몇 퍼센트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작출을 하게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기업만 해라. 선의로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에 예.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때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 책임을 져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워낙 부담이 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이익에서 일부를 분담하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농민이나 국내 피해보는 산업 분야의 뭐 보상이라면 보상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개방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이 계속 비슷하다는 거죠. 자, 개방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원할게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뭐 계산된 액수보다 실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복구가. 예. 그거를 예.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우리 정책실장도 계시니까 어쨌든 정부가 농민들한테 1조 원 정도를 전보해주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못했으면 그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건 정부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7천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 그 7천억 정도를 일단 요새 뭐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농특 늘어난 부분에도 네, 뭐 해도 그걸로 되고 해도 여러 되고.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을 늘려야 되는데 경제 영토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그 피해 보는 쪽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피해가 있다면 그만큼 전보를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전보할 수 있을지를 농민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진지하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반대한다면서요. 농민단체들은 당연히 굉장히 그렇겠죠. 예, 예. 반대합니다. 대책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자. 예, 해서 그래서- 실제 예.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나는 좀 잘 모르겠던데요. 여기도 표현을 보면 농업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 예. 그거 왜 농업인이냐 농민이지 아. 그 논쟁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농업인의 날도 농민의 날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왜 농민을 농업인으로 바꿨을까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님.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비슷한 맥락인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라는 말보다는 그렇지. 농업 경영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부담감이 없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농민 부분에 그럼 대해서 뭔가 약간 전투적이고 저항적이고 뭔가 이념적인 이런 이념적이고 언어를 그런 들리는데 느낌이에요. 농업 경영체, 농업인 이러면 이게 좀 더 이제 뭐 생산 주체로서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가면 농민하고 농업인이 병존하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예.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마 농업인일 테고 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농민일 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은 거의 다 뭐 거의 가족농, 농업인. 상업농이죠, 사실은 지금은.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 근데 뭐 이것도 그런 이념적인 측면들이 있군요. 저희 단체들과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그 찬성 반대 좀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반반 정도. 반반 정도예요. 역시. 어쨌든 그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논의할 예.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전국에 군이 몇 개입니까? 80 몇 개인데. 예. 근데 지금 중부 우리가 감소 지역 농어촌은 69개입니다. 그 중에서 예. 그렇죠. 양평 이런 데 늘어나니까. 예. 그럼 어쨌든 9개. 69개. 지금 하반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합쳐서 17개? 7개. 예.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네요. 예, 4분의 1? 예. 4분의 1쯤 되네. 예.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다 하고 싶으시죠, 수요는. 어쨌든 실태 조사를 좀 더 하고 여기에 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리 잡을 테고 네. 예를 들면 모범적 사례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까 예. 보니까 사회연대경제 네. 그 부분은 매우 어울리죠 이거하고 네, 이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실제 만들 수 있을 네. 거고요. 저번에 창업이 지금 현재까지 500군데가 됐더라. 585개 늘어났습니다. 최소 상반기. 580명의 일자리가 생긴 거네요. 사실은 그 창업한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또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일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뭐 어쨌든 일자리도 지속적 일자리니까 그죠?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재원 얘기를 예. 잠깐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예, 농특회계. 특별세? 예. 그게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올해? 현재는 12.5조 원입니다. 올해. 예, 올해는 작년에 예, 작년에 편성한 올해 농특세가 12.5조고요. 자체 사업비가 있고 여기서 공익직불금이 있고 지특회계로 또 넘겨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특세가 12.5조라는 게 농특세 거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형성된 거라서요. 옛날에는 오히려 부족했었다. 예,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특세가 어쨌든 증시 화랑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그 재원이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올해 굴러가는 예산액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나부터는 훨씬 더 그 예상보다 더 많이. 작년에 나름 하반기에는 증시 활성화되는 거를 감안해서 했겠지만 이 정도로 활성화될 줄 몰랐을 거고. 예. 그럼 작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측치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0조 될 것으로 예. 대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올해는 18조 5천억에서 한 원래 20조. 예산은 원래 얼마였어요? 작년에